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예, 권창용 2차 종합특별검사 임명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대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 권창용 변호사가 어제 공식 임명됐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간단히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확정하고 적용 법리를 특정해서 죄 있는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예. 네, 이어서 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 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설명은 안 했지만 지금 최근 1심 재판부가 그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알았던 거는 같은데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가 조작 방조로 예비적 기소를 해놨으면 최소한 이거는 처벌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리 적용에 대한 아쉬움이 최근에 제기됐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계획이라든지 무장 헬기 위협 비행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외환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가 국정이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17개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부를 거냐라는 묻는 말에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또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재판장이요. 쥐겸 재판장. 인사가 났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만 따로 인사가 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법관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 본류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담당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2월 23일자로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 나기 전에 꼭 선고가 돼야 될 텐데라는 좀 불안함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윤석열 피고인이 뭐 재판에 막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좀 일관성 없게 행동을 하기도 했고 또 특검 소환 조사에 반발해서 구치소에서 뭐 겉옷을 벗고 버틴 전력도 있기 때문에 선고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 없이 하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판부는 재판받을 권리를 우리가 충분히 보장을 해줬다. 그리고 불출석으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되도록이면 최대한 출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고 시각이 오후 3시로 잡힌 것도 이제 어떤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부에서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인을 시도해도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면 예를 들면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 옷을 벗는다든지 그러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받을 당시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그 구형 이후에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속 특검의 논리를 이렇게 반박하는 취지의 뭐 의견서, 변론 요지서 이런 것들을 8건 이상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미루어 봐서는 순순히 나올지는 좀 그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합당 갈등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좀 민주당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에 대외비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여기에는 합당 일정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당 측의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까지 이런 내용이 다 검토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이제 이 문건 안에서는 주요 협상 쟁점으로 꼽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단 측의 어떤 일정한 비율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 있고요.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민주당 대표와 혁신당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는 게 아닌 예. 흡수 합당 방식을 고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2014년에는 민주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세력을 합치면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 대표 체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문건에 나온 방식은 2021년에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됐던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때 예. 최강욱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에는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시한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양 당에서 2명씩 뽑아서 2+2 사전 실무 협의체를 열흘 동안 가동해서 협상을 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하면 이거를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그 이후에 전국 시도당 혹은 권역별로 당원 토론회를 진행하고 예.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가 의결하고 권리당원이 투표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합당 신고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착착착 로드맵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8일까지는 합당된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마친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비선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고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자신이 합당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예. 있어서 실무자와 상의한 결과 내가 지시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오늘 아침에 바로 밝혔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표 이후에 작성되기 시작한 예. 문건이라서 이 문건에 나오는 이 타임테이블과 지금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면서 예. 일주일간 당무가 좀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흘러간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 문건이 나오니까 지금 발칵 좀 뒤집혀지는 네. 이유가 좀 예민한 내용을 네. 다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간 사람들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합당이 되면 약간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전에 뭐 대선에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서 좀 공천이나 뭐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 민주당 당원에는 최근 8년 이내 탈당한 사람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합당이 돼서 자동 복당이 돼도 경선에서 이제 감점을 일정 네. 비율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형평성 논란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합당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 문건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반대파 쪽에서는 좀 반발을 예. 하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반발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는 그 신문 네. 기사를 보고 바로 열렸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 문건이 정식 회의에 보고된 것도 아니고 예. 논의된 것도 아니고 실행되지도 않았고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근데 이게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면서 사무총장이 누가 유출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문제라는 데 예.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문건까지 나오니까 이제 반대파에서는 반대 명분이 더 지금 생긴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항상 이제 그 옆에서 되게 세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오늘도 왜 선거 앞두고 별로 크게 호응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과 반대가 있는데 계속 우기냐. 네. 자꾸 이상한 의심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황명선 최고위원도 밀실에서 가능한 합의 아니냐. 네.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공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박봉근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를 중단하라. 의원총회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자, 조국 혁신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 네. 갈등이 심하니까 이 여파를 좀 조국혁신당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를 한꺼번에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2인자들이 판을 흔들며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2인자들이 이제 각 당의 대표를 네. 뜻하는 것 같죠. 차기 대권을 위해 민주당을 숙주 삼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숙주를 삼으려고 하는 다고 지금 주장을 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예. 어제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논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예. 있다. 근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 이게 불편한 예. 기색을 예.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가요? 지금 의원들 네. 의견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본질은 정면 돌파라고 봐야 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초선들 모임인 더민초를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기존 입장대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논의 중단합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네. 하면서도 당원의 뜻대로 결정될 것이다.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네. 멈추겠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당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 혁신파 모임이 또 입장문을 내고 이게 대외비 문건을 또 거론을 예. 하면서 지도부가 강조했던 수기나 당원 의견 수렴은 처음부터 형식적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문제를 제기했고요. 오늘은 3선 의원과의 간담회 또 4선 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10일에는 또 재선 의원들을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결과 오늘 또 이것도 약간 놀라운 판결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곽성도 부자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이라는 게 이제 소위 그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사업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을 만들려고 했겠죠. 유력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에게 50억씩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거나 예. 실제로 줬다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있고 그게 50억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곽상도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아들 곽병채 씨가 돈을 받았는데 예. 화천대유에서 단 6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로 또 뭐 고려를 했고 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이석증이 생겨서 예. 산재 피해가 있었다. 그 위로금으로 50억을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은 일단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거는 한번 무죄가 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판결이 난 건 이 50억 뇌물을 자기가 네. 직접 받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뇌물을 은닉했다는 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아예 공소 기각 그러니까 네. 재판 절차 자체가 무효가 선고됐고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과 아버지와 공모해서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법원이 이제 좀 이례적으로 예. 검찰의 기소 관행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한번 기소가 됐다가 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심과는 별개로 50억을 은닉한 혐의로 따로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50억으로 사건이 지금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이중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 항상 왜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선택적 기소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이 받은 50억을 아버지가 받은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의 어떤 공모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전달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어떤 부자 관계의 좀 특수성을 네. 고려해 보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더라도 내 아들이 50억을 받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이라는 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 아들한테 50억을 줬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렇죠.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판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연 아들만 보고 50억을 줬겠느냐 하는 의문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딱 그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원리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인데, 근데 이제 형법 129조, 그러니까 뇌물죄에서는 정서적 만족감과 실제 경제적 이득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예. 판단을 하고 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들이 받은 돈이 아버지한테 갔거나 아니면 뭐 아들이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빚을 갚을 때라도 한번 뭐 돌려줬다든지 그런 게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간의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죄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럼 애초에 김만배와 곽상도 사이에 오갔던 청탁 내용을 좀 제대로 찾아내서 예. 그러면 제3자 뇌물죄 정도로 기소를 했으면 좀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우리가 일반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아버지의 권력의 어떤 득을 좀 보려고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 이런 게 어떤 상식적인 의심인데요. 근데 이 정도 또 50억을 받은 것도 드러나 있고요. 근데 이게 무죄다? 이런 어떤 법상식과의 괴리.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하고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검찰은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법원은 봐주기 위한 판결을 했다. 이런 의심도 이걸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돈을 받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있고 이로 돈을 받은 이게 그 정말 정당한 50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을 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건 무죄다. 법리적으로 무죄다.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법원이. 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네,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노영희 변호사 출연하면요. 자세히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장동혁 대표요. 네. 직을 걸고 비판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제 기준으로 예.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누구라도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여기에 나는 응하겠다. 예.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뜻을 묻겠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사람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예. 직을 걸고 자기를 비판하라 내지는 재신임을 요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승부수를 던졌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7%,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6%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긍정평가가 57%, 부정평가가 33%여서 긍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예. 특히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이들로 이렇게 좁혀보면은 66%가 장 대표에 대해서 예.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75만 명에서 108만 명으로 크게 지금 증가했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가 굉장히 강성 기조를 내세우고 있고 예. 또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당원들이 예. 강성 당원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이거 해볼 만하다. 예. 나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당 대표는 판단을 한 그런 것 같고.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도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투표에서 결과가 압도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그 결과 하나로 소장파라든지 친한계의 반발을 일거에 잠재울 수 네.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이정훈 기자 소개한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당에서 친한계가 반격을 시작했다. 이건 뭡니까? 아, 예. 네. 그러니까 유튜버 고성국 씨가 예. 이제 이른바 좌표를 찍은 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예.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고성국 씨가 흔히 지금 야당의 어떤 상황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분석.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늘 논의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발언인데 고성국 씨가 자신의 그 방송 중에 예. 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고 예.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어떤 강령에도 위반이 되고 예. 품위 위반이 된다라면서 친한계 의원 10명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이 고성국 씨에 대한 네. 그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에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고 예. 각 시당 윤리위원회가 예.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아,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친한계인. 친한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윤리위로 가는 거는 승산이 없고 예. 서울시 윤리위로 가면 고성국 씨를 어떻게 좀 징계를 해볼 수 예. 있겠다라고 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징계에는 징계로 지금 아, 맞불을 놓은 그래요? 상황인데 예. 조금 전 속보로 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예. 또 윤민우 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한 또 징계 안건을 지금 논의를 한다. 예.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지금 거기 윤리위에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 전에 예. 제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예.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 나는 뭐 반대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배 의원을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징계와 징계. 징계 대 징계라는 수단을 가지고 싸우고 있군요. 예.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제 고성국 의원이 이제 콕 집어서 징계를 해야 예. 된다라고 언급했던 인물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꽤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꼭 사수를 해야 되는 자리일 예. 겁니다. 거기다가 친한계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징계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당이 정말 어떤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현철 씨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이분도 지금 강하게 당 상황을 비판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소개해드린 그 고성국 유튜버의 그 발언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수구 집단이 아니냐라면서 예. 변질된 국민의힘의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 당사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예. 씨의 사진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씨까지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같이 걸려 있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인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고성국 씨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당을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해냈다. 예. 뭐가 이렇게 쫄려서 사진조차 못 거냐면서 막 당을 질타했거든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의 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예.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당의 어떤 극우의 우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일 텐데 어제도 비판을 했고요. 오늘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전당은 투표를 주장했는데 예. 당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예. 민심을 거스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 당심에 갇혀서 민심을 못 보면 결국 패배한다. 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대표의 승부수들이 그러니까 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지금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김현철 씨의 입장에서도요. 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네. 이 사이에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대단한 면면이군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까지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예. 있고 지금 뭐 확정 판결이 안 났다고는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금 내란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